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마약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지경이다. 저는 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신아편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신아편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럼 아편 전쟁은 뭐였을까요? 아편 전쟁은 1차와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아편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부터 42년까지 벌어졌던 제1차 아편 전쟁. 자, 어디랑 어디 사이에 일어났냐면 영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면요. 지금 그림 속에 보면은 유럽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 중국산 비단들이었습니다. 당시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도 무역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물건이 유럽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유럽의 사교의 장이 어디죠? 베르사유 궁전이잖아요. 이때 여기서 파티가 열리면 사람들이 딱 드레스에 신경을 쓰잖아요.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레스가 바로 중국산 비단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품 같은 느낌이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반면에 영국 물건은 중국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영국의 주력 상품이 무직물이었거든요. 이 무직물이 뭐냐면 양털로 만든 옷감인데 이게 중국에서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당시 영국은 중국이 이 청정부였는데 청에서 허가한 이 남북 광둥성 도시 한 곳에서만 교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요, 무역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청나라 정부였는데 청나라 정부는 서양 상인들이 들어오면 남부의 광둥성, 그러니까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교역을 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광저우 기후가 어떨까요? 남부라고 했잖아요. 덥고 습해요. 그러니까 모직물, 양털로 짠 옷감 이런 거 팔렸을까요? 안 팔렸던 거죠. 영국산 모직물에 중국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역의 상황을 보면 17에서 18세기까지 영국은 주구장창 중국산 차 비단 도자기를 사오는데 중국은 물건을 팔기만 할 뿐이지 영국의 물건을 사지를 않으니까 영국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 있고 편도가 있잖아요. 편무역의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결국에 무역 적자가 계속되니까 영국은 팔아서는 안 될 물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삼각무역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 인도가 있어요. 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한 다음에 그걸 청으로 수출하고 그 무역 대금으로 청에서 다양한 물건을 사와야지 하고서 생각을 했던 거죠. 영국은 영국의 자국 식민지 있어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한 다음에 그걸 청으로 수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이 다시 유출이 돼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 삼각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아편이 중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당시의 자료인데 중국의 아편 수입량 추이를 보면 1880년까지 올라간 내용을 보세요. 거의 1839년경이면 1840년 1차 아편 전쟁 터지기 1년 전이거든요. 그때 몇 톤? 2,500톤이 넘죠. 아편이 2,500톤이 들어왔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동시에 8억 명이 아편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아편을 흡입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약을 했던 당시 중국의 사회가 초창기에 마약이 유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노출됐던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이었냐면 돈 있고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편에 취해서 지금 보다시 아편굴 같은 데 들어가서 1도 안 나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니까 중국의 국가기강이 해이해졌고 나라에 한마디로 비상불이 켜졌겠죠. 이거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던 관리를 광저우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 관리가 바로 임칙서라고 하는 관리였어요. 광저우로 가서 아편을 다 소각하게 되죠. 당시 그러니까 이 아편의 판매책들이 임칙서한테 뇌물을 주려고 했어요. 아편을 한 1000상자 정도 이제 찔러주고 눈 감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던 거예요. 임칙서는요, 되게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게 자신이 존경하던 형이 아편 중독으로 사망했던 경험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이 일을 무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테 천상자를 준다고? 그럼 얼마나 더 숨겨져 있는 거야? 이 나라가 얼마나 아편이 만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분노를 하게 됐고 더욱더 많은 이 아편 판매책들을 털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편을 소각이라고 하면 불태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딱 불을 태운 건 아니고요. 이 그림처럼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석회가루에 아편과 바닷물을 섞으면 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연기 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마약을 몰래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게 돼요. 이 아편 소각한 거 이거 영국의 재산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아편을 빌미로 사실 전쟁을 하려면 어쨌건 간에 영국 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주제로 해서 회의가 열리게 돼요. 전쟁을 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영국의 의회주의자죠. 글래드스턴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막아야 한다. 아편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영국 역사의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영국 역사의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남아있죠. 중국은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당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중국의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동시에 오줌만 싸도 영국인들은 다 떠내려간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말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서 거세게 일어났던 산업혁명 이후에 전쟁의 가장 큰 승패는 결국에 경제력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나라였잖아요.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영국의 배에는 증기기관이 달려 있었어요. 그 배로 쳐들어왔고 중국은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 중국의 패배로 난징 조약이 1842년에 체결이 됩니다. 결국 청나라가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광저우와 상하이 등 이 5개 항구 도시를 개항해서 무역을 허가해주게 되죠. 물론 아편도 그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다가 물품을 팔아서 큰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영국 상인들이 이 중국의 개항장에 몰려들어서 항상 북새통을 이뤘대요. 이때 젓가락질이 서툴렀던 영국인들이 중국 음식을 먹기 어렵다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탕수육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양념으로 간을 하고 튀기면 힘들게 이 젓가락질을 하지 않고 포크로 대충 찍어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저도 탕수육 엄청 좋아하는데 이 아편 전쟁의 역사 속에서 탕수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아편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아편 전쟁이 다시 발발할 움직임이 바로 신아편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죠. 현재 미국은 마약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아편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펜타닐이죠.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2021년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67%가 펜타닐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건 20년간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거의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현재 청장년층의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마약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미국 대도시에 쓰러져 있거나 좀비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뉴스에서 자주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펜타닐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차이나 화이트 혹은 차이나 걸입니다. 차이나 화이트 중국 소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냐? 이 펜타닐의 원료 공급을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을 한 거예요. 펜타닐의 유통 과정을 보면 중국에서 원료를 직접 미국에 밀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이 펜타닐의 원료로 공급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마약은 한국과 문제가 아니다. 국내 사범이 올 9월까지만 2만 명이다 라고 하는 기사 타이틀이 나올 정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북한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정상적인 국가면요,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한 유명인들은 복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마약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운송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주 짭짤한 외화벌이를 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특히 이런 국가적인 개입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70년대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스스로 아편인
양귀비를 재배하고 아편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도 1970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마약의 생산 유통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고요. 일반 주민들까지 확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간에 마약관리법을 통해서 마약의 사용이나 생산이나 유통을 민간에서는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언제 무너지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예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등고장이나 블라블라 김정일 이런 팻말이 보이잖아요. 1990년대 북한은 정말 심각한 식량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때 일반인들에게 마약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 슬픈 거는 개인들이 마약을 거래하고 불법 사업에 참여를 했던 것이 생존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연구에서 나왔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평양에서 100%다 100%가 다 마약을 한다는 거죠. 마약을 안 하는 거는 머저리라고 하죠. 조금만 아파도 늙은이들도 머리가 뻣뻣해지면 그거 해야지만 편하니까. 애들도 매일 사닥 한단 말입니다. 제가 논문에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과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북한 주민에게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는 데는 마약을 사고 파는 게 엄청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쌀보다 더 구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표현한 탈북민도 있었고요. 어디서 판매하냐면 대부분 소분집이라고 불리는 개인의 집에서 판매한다고 해요. 거기에 의료 사정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우리 이 글에서 보는 것처럼 늙은이들이 이제 조금만 몸이 아파도, 노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몸이 아파도 쉽고 저렴하게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마약을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북한산 마약이 정말 품질이 좋아서 해외에서 비싸게 팔립니다. 왜냐면 북한은 과학자들이 생산에 참여해서 이 마약의 순도가 높거든요. 전 북한 함흥 약대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요. 왜 북한이 최고급 마약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약대 졸업생들이거든요. 국가적 투자가 들어가니까 설비고 뭐고 다 거기서 집중하니까 그게 A급으로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마약은요. 일단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등지로 유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뭐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중에 50%는 북한산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나중에는 통일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이 마약이 또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에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요. 어쨌건 간에 오늘은 신아편 전쟁 촉발 이전의 상황, 그리고 예전 아편 전쟁은 어땠는지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마약은 하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순간에 나머지 모든 순간이 고통이 된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